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날씨가 많이 푹해졌어요.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는 여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비 오는 걸 좀 싫어해서 어제 비가 온 것 빼고는 정말 좋았어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1부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법을, 2부에서는 각 나라의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라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일부에서는 어떤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서연 씨? 오늘 1부에서는 소년법에 관한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일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년법을 다뤄보는 오늘의 일부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소년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소년범은 정신 발육이 미숙해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더불어 원대한 장래가 있으며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을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년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몇 살까지를 소년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네, 소년 기준 나이가 아마 모두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9살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을 모두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아, 19세 기준이었군요. 그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혹시 촉법 소년인가요? 법과 정치 시간에 들었던 것이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이 촉법소년들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라는 게 없어서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촉법 소년이 아닌 다른 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세 미만은 우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소년이 됩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성인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가기보다는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소년 교도소요. 그럼 혹시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가 다른 건가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같은 시설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소년교도소는 형사시설입니다. 이곳은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교도관이 상주합니다.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중에 만 23세가 되면 성인교도소로 이감됩니다. 그리고 소년교도소에서 지낸 사람들은 전과 기록으로도 남게 됩니다. 반면 소년원의 경우 교정,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직업교육이나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그곳에 함께 상주하게 됩니다. 아, 정말 완전히 다른 시설이었군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년법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다른 나라의 소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촉법소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형사처벌 가능 나이만 우리보다 조금 어리군요. 네, 사실은 모든 나라의 소년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나이가 다 다르죠. 이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소년법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나이도 계속 낮추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 실제로 한 살을 낮췄다고 합니다. 일본이 소년범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군요. 사실 서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년법은 대부분 유사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또 미국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은 특히나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만 7세 이하는 형사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다르게 합니다. 오, 만 7세면 기준 나이가 정말 낮은 편인데요? 네, 미국은 아동범죄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만 7세 이상이면 보통 최소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범죄자를 비행자로 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형사책임 최저 나이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 10세 미만이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다르게 미국은 만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일단 소년법에 따라 송치되더라도 후에 각 주법에 따라 범죄가 중할 경우 성인 법정으로도 송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서현 씨가 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도 많이 엄격한 것 같아요. 네, 소년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늘 뜨거운 논란거리이자 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은 세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법이죠, 서현 씨? 오늘은 태국의 황당한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속옷은 꼭 챙겨 입어야겠어요. 정말 어떻게 확인할까부터가 의문인 정말 황당한 법이네요. 네, 물론 대부분이 속옷을 입겠지만 그래도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국 여행 가는 친구가 생겨도 속옷 입지 말라고 바로 알려줘야겠어요. 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서현 씨? 네, 오늘 2부에서는 나라별 영화의 특징과 유명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주제에 맞게 영화 같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온 노래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혹시 이 노래가 어떤 영화의 노래인지 화은 씨 아시겠나요? 당연히 알죠. 라라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라랜드는 미국의 영화입니다.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영화 강국입니다. 또한 모든 배우의 꿈인 할리우드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기에 미국은 많은 장르의 영화들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미국 영화 특유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다니 너무 궁금하네요. 뭔가요, 서현 씨? 먼저 미국의 영화는 긴장된 순간이나 죽음의 순간에 반드시 유머를 한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시한 농담을 건네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진짜 주인공이든 주인공 친구든 죽음을 앞두고 무척 의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장난스러운 말을 건네는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일본의 영화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영화는 보통 템포가 느리고 교훈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왠지 일본 영화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데 그 중심에는 지브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하고 제작팀도 해산하면서 현재는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브리의 영화들이 전설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브리 영화 특유의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럼 지브리 영화의 특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브리는 성우로 배우나 가수, 작곡가나 기자처럼 애니메이션 더빙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전문 성우는 엑스트라로 몇 명 나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계기는 미야자키 감독이 생활 감각이 없고 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아버지 역의 오디션을 봤는데 성우 모두가 딸에게 자상한 교과서적인 아버지의 연기를 해서 그 이후로 일반인들을 많이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교육을 받고 전공을 하다 보면 정말 정석대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군요. 네, 그리고 지브리는 지브리 영화를 두세 번 정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스쳐가면서 보더라도 지브리 작품이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체가 주류 애니메이션 그림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이 깔끔하다기보다는 서정적인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그림체를 서정화라고도 부르는데 세월의 흐름을 덜 타는 편이기 때문에 토토로 같이 나온 지 20년이 넘은 작품들도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지브리 영화는 정말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군요. 네, 지브리 영화의 특징이 정말 많은데 다른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하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브리 영화는 거의 모든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성평등 인식이 퍼지기 전부터 여주인공이 주를 이루었고 옛날에는 여성성을 부각하는 다른 제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브리가 여주인공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부셔졌다고 합니다.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마녀배달부 키키인데 그 영화가 바로 생각나네요. 진짜 설명해드리고 싶은 나라들과 영화들이 더 넘쳐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딱 한 나라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인도입니다. 아, 인도, 발리우드 맞죠? 네, 맞습니다. 인도 영화들은 발리우드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뭄바이의 옛 지명인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입니다. 발리우드 영화들은 러닝타임이 평균 두세 시간으로 일반 영화들에 비해 길고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이 춤과 노래를 통해 화려한 볼거리와 줄거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영화를 마살라 영화라고도 합니다. 마살라 영화는 관객에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요소를 보여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인도 영화를 몇 편 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본 모든 영화에서 춤이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사실 이러한 특징이 관객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장르가 무엇이든 춤과 노래를 꼭 포함하는 것이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발리우드 영화의 매니아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음, 혹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힌두교의 영향입니다. 힌두교에는 다양한 신을 찾아볼 수 있는데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꼽습니다. 그중 비슈누와 시바는 춤과 음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생활 속에 녹아들면서 춤과 노래도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고 영화 속에서도 이 특징이 자연스레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 힌두교와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다른 하나의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언어 때문입니다. 인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용어만 18개, 실제 사용되는 언어는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문화와 언어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를 봐도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언어가 워낙 다양하니까 자막으로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통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춤과 노래를 영화에 많이 포함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3,000개가 넘는군요. 진짜 자막으로조차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인도라고 생각하니 춤과 노래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완전히 이해되네요. 네, 오늘은 각 나라의 소년법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땠나요, 서연 씨?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소년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소년법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부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사실 저도 인도 영화에 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듣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화은 씨랑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을 듣는 시간.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예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임화은.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